안녕하세요. 메디움 천안요양병원 한방재활외과 전문의 신현택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피와 모발의 단면도를 잠깐 보시면 모발 검사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두피 속에서 모발을 만들어서 밀어 올리는 모낭 조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낭은 그 아래에 있는 여러 혈관들과 연결이 되어 있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혈관 속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영양물질들 그리고 중금속과 같은 유해 독소들이 그대로 모낭에서 만들어내는 모발 조직에 쌓이게 됩니다. 즉 모발은 일종의 기록장치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모발 검사의 신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있는데 바로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은 말년에 청력을 잃은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가 사망한 1827년에 채집된 600여 가닥의 머리카락이 독일하고 덴마크를 거쳐서 미국으로 전달이 되었고 훗날 모발 조직에 대한 분석이 들어갔는데 분석 결과 납 성분이 기준치의 수백 배 이상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납 중독의 일반적인 증상은 위장관 스트레스, 복통, 구토, 변비, 설사, 통풍성 관절 질환, 그리고 시각 기능의 퇴화, 점진적인 청력 상실 등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런 증상들이 바로 베토벤이 일생 동안 굉장히 힘들게 겪어왔던 문제들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즉, 베토벤은 납중독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의 청력 상실도 이런 이유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다시 모발 검사에 대한 이해로 돌아와서요. 모발 검사를 저희들이 시행을 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모발 조직을 분쇄해서 분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파마나 염색을 한 직후 왁스나 스프레이 등을 잔뜩 뿌려서 오염이 된 머리카락이라면 정확한 결과를 얻는데 방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검체를 채취할 때는 파마나 염색을 한 지 최소 3주 이상 경과된 이후에 그리고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는 깨끗하게 샴푸를 하시고 나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뒷머리 쪽에 5군데에서 6군데 정도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미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저희들이 75에서 150mg 정도를 채취하게 되는데 한 부위에서만 몽창 채취를 하게 되면 원형 탈모가 발생한 것처럼 그렇게 보기 싫은 모습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채취를 할 때는 두피에 최대한 가까이에서 모발 조직을 얻도록 하고요. 머리가 기신 분들의 경우는 두피에서부터 5cm 정도만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잘라서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끝부분의 머리카락은 오랜 시간 동안 노출이 되어서 자외선이라든지 여러 환경으로 인해서 오염에 대한 간섭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두피 가까이에서부터 5cm 정도의 머리카락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머리카락 조직은 언제 만들어진 건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오늘 제가 모발 검사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먹고 마시고 호흡을 하고 피부를 통해서 흡수된 영양소, 독소 이런 것들이 검사 결과에 반영이 됐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피부를 통해서 흡수된 영양소와 독소는 지금 현재 혈관을 통해서 모낭 속에 막 전달이 된 거죠. 막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일 겁니다. 모낭에서 만들어진 머리카락이 두피를 뚫고 바깥으로 자라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검사를 했다면 그리고 두피 최대한 가까이에 있었던 머리카락을 얻었다면 그 머리카락은 2개월에서 3개월 전에 만들어진 머리카락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1년의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자랄까요? 개인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대략 10cm 정도 자란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모발 조직 샘플링을 할 때 저희가 얻은 5cm 정도의 머리카락은 대략 6개월 정도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보면 오늘 모발 검사를 했어요. 그 머리카락에는 오늘부터 3개월 전부터 9개월 전까지 그 6개월 동안의 데이터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자, 6개월의 데이터는 어떤 의미냐? 만약 그 기간 동안에 특별한 이벤트, 예를 들어서 장기간 외국에 출장을 다녀오셨다든가 몸이 많이 아팠다든가 암 환자분들의 경우는 그 기간 동안
항암 치료를 집중적으로 했다든가 하는 등의 이벤트가 있었다면 그 결과를 담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었다면 그 검사하신 분의 평소 생활 습관, 식습관의 결과를 대표하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모바일 검사 결과지를 쉽게 보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